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또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한미 동맹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미일 군사훈련, 그 훈련의 강도가 매일매일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핵으로,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는 거 보라. 켄터키함이 왔었죠. 윤석열 대통령 김정은 무조건 잡는 호랭이다. 호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날로 강화가 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 TV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캠페인. 우리는 윤석열 정부 내에 북계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해방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김정은 이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 한국의 자유국방 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이 대한민국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 구매도 가능하며 미국의 핵 잠수함 제조도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라며 미국 군함 제조 최고 책임자가 왜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한 이후에 뷰티풀을 외쳤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이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소상한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은 좀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한의 SLBM 킬러 문항 답은 K 핵 잠수함. 자, 이 진행자가 북한이 SLBM을 쏘게 되면 한미 양국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요? 이일우 사무국장은 맞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일반인들은 핵 잠수함이라 부르는 이 무기는 한국 해군이 오랫동안 수건 사업으로 보유를 추진해온 무기 체계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실제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사업 당시 실제로 잠수함 기지에 가서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의 능력을 직접 보고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작전 성능을 실제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한 상시, 감시, 추적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 임무를 전담하는 잠수함만 10척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리, 휴식 등 해군의 3직제 군함 운영 시스템을 생각하면 20척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원자력 잠수함은 단 3척이면 북한의 전략 잠수함에 대한 상시, 감시, 추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비교 대상이었던 한국의 손원일급 잠수함 한 척이 3,520만 달러, 약 4,500억 원 정도인데, 이런 잠수함 30척을 구매할 비용이면 미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 3척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던 2017년부터 2018년은 미국이 호주에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 그러니까 호주, 영국, 미국 외교안보 3자 협의체 오커스가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버지니아급은 한국 해군 핵 잠수함 도입 가능 후보군에서 제외됐지만, 이 오커스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과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한국판 오커스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미국이 호주에다가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을 주었죠. 미 핵은
뷰티풀, 첨단 조선소 3개의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 최적지. 자, 진행자가 미국은 핵 확산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나라인데 과연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 줄까요? 그러자 이일우 국장은 오커스 출범으로 미국은 이제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동맹국의 핵 잠수함을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경은 최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국의 잠수함 부족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격 원자력 잠수함은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게는 그야말로 사활적인 방패와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은 미국 본토에 대량의 핵 공격을 가하기 위해 전략 원자력 잠수함 숫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들이 탑재한 이 SLBM은 사정거리가 짧아 서태평양의 괌 인근까지는 동진해야 미국 본토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 해협, 한반도 남쪽의 동중국해를 사활적 저지선으로 삼아 중국 잠수함이 발사 해역까지 못 나오도록 막아야 하는데 현재 보유한 49척의 공격 원자력 잠수함 가운데 18척이 수리를 위해 입고된 상태고 나머지 31척 중 10여 척만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여서 중국에 대한 대잠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도 당장 내년 1분기에 태평양 지역에 포세이돈 핵 드론을 탑재한 벨고로드 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잠수함이 동해나 이 오호츠크 해에서 포세이돈을 쏘면 미국 서부 해안 일부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절반을 방사능 쓰나미로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영토를 오가는 내항선과 근함은 모두 미국 조선소에서만 만들어야 한다라는 존수법이라는 악법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미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수법 때문에 미국의 해운 산업과 조선 산업은 크게 쇠퇴했는데 최근 고의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 해군 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조선 산업의 쇠퇴로 미국과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 차이는 무려 233배까지 벌어져 유사시 미국이 해군력에서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 평균 최대 2척의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데 중국에 대응하려면 최소 4척에서 6척 이상은 건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때문에 존수법을 뜯어 고치거나 아예 없애고 미국 조선 산업이 재기할 시간을 보는 동안 동맹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도록 만들고 동맹국 핵 잠수함으로 부족한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보충할 심산이었는데 호주가 2042년 이후에나 오커스 잠수함이 나오는 사업 계획을 짜오면서 모든 것이 꼬인 상태입니다. 즉 지금 미국은 당장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군함이나 이 잠수함 건조 능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기술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2월 초에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 총괄 책임자 토머스 앤더슨 소장이 한국에 방문해 미 해군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당시 앤더슨 소장 일행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3대 주요 조선소를 돌아보고 그는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를 찾으러 왔고 한국에서 그것을 찾았다라며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미국 군함 건조 최고 책임자인 토마스 앤더슨 소장이 뷰티풀을 외쳤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면 뷰티풀, 얼마나 한국의 이 조선소가 멋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면 당시 앤더슨 소장 일행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3대 주요 조선소를 모두 돌아보고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를 찾으러 왔고 한국에서 그것을 찾았다라며 한국에서 미군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전략 원자력 잠수함 부대를 강화하면 미국으로서는 더는 선택지가 많지 않고 미국도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주고 한국에서 버지니아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 중국과 북한, 러시아 잠수함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힌 소식이죠. 자나깨나 한미동맹.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